말이 논어에서는 살신성인에 해당되는 말이고, 공자의 그 살신성인의 말씀에 대해서 자장이 선비는 견위치명이라라는 말이 있었죠. 선비는 위태로움을 보면, 약간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은, 백성들의 위태로움을 보면은 그 치명이라, 그래서 하늘의 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맹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고자편에서 나오던가요? 고자편이었나? 그 왜 곰발바닥하고 물고기 요리하고, 그죠? 그 곰발바닥 요리도 물고기 생선회도 맛있고 곰발바닥 요리도 맛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취하겠는가? 그럼 우리 다들 곰발바닥 요리를 취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시 말해서 생과 의, 그죠? 삶과 의라고 하는 것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사생취라는 말이 있었죠. 그때는 군자라면은 생을 버리고 바로 의를 취한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도 같이 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공자의 그 살신성인이라라는 말, 성인 다 같은 내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지금 보면은 택무수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로 분석한 것이 그 앞주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운데에 보면은 건안고시 찾으셨나요? 네. 건안고시왈 택상 이하 연못계 아래에 불괴가 있으면 택화 혁괴가 되는 거죠. 기괴, 그 괴가 혁이 되는데, 그때 성인께서 택과 혁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택중유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연목기에 보면은 택화 혁괴, 택중유화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택상감하, 연목계가 위에 있고 감계가 아래에 있으면 그 괴가, 그 다음에 택수 곤이 돼서, 그죠? 그 괴가 곤이 되는데, 성인께서 의상지 마땅히 이것을 상하여서 택중유수라고 하지 않고, 그죠? 마땅히 그저 택중유수로서 해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느냐? 택무수라고 했는데 어째서입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택중불의유화예라, 그죠? 연못 속에는 당연히 뭐냐? 물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화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택중유화, 마땅히 불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불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이 유화라고 했으니, 이것이 그래서 뭐냐? 소위 위혁지상이라, 그죠? 이것이 그래서 아니 되기 때문에 이건 바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혁의 상이 되고, 택중유야라, 그죠? 연못 가운데는 마땅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무수하니, 그죠? 물이 없는 것이니 비곤이 하제요. 곤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역언 또한 유수 물이 있으면은 곤지의, 그죠? 곤의 뜻이 숨는 것이니, 그죠? 곤의 뜻이 숨는 것이니, 유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성인이 개요 심의 존언이니라. 성인께서 아주 깊은 뜻을, 그죠? 대개가 성인의 깊은 뜻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택중 유수라고 하지 않고 택무수라고 한 이 표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고난 뜻이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고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중계장시왈 택소이 저수이니, 그죠?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아두는 것인데 금수제 택하즉, 그런데 지금 물이 연못 아래에 있다면은 택고이 무수라, 연못물이 마르고 말라서 물이 없는 것이니 소위 위 곤이라, 이것이 바로 곤이 된 바이라. 군자 관 곤군지 상이로되, 관곤지 상한데 군자가 곤궁의 상을 보는데 다만 위명어천, 하늘의 명을 맡기고, 그죠? 하늘의 명을 맡기고 성오지지라, 나의 뜻을 이룰 뿐이니라. 구유리
유리예요. 구유리. 유리에 갇혀서 유리에 구금되어서 연역 주역을 풀고 그죠? 유역을 풀고 그다음에 진체의 땅에서 고뇌를 당하셨는데도 이가 편안히 오히려 노래를 부르신 바로 공자의 모습이죠. 노래를 부르셨는데 차케 선처 곤자해라. 이것이 바로 고뇌 잘 처하는 것이라. 치명수지라고 하는 것은 살신이 성인, 그죠? 몸을 죽여서 바로 이로써 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치명이라고 하는 것은 감엄지 상이요. 그죠?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꾀 험한 상이 있는 것이고 수지라고 하는 것은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태열지 상이라. 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라는 것을 썼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한 칸 띄어서 거기 운봉우시왈 보면은 운봉우시왈 명제천이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지제아 그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곤즉 위기 기명어 천하고 그죠? 곤하면은 그 명을 하늘에 맡기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제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맡기고 곤이 형즉 그래서 곤하여서 형통하다라고 하면은 숙이 지어 알아. 바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라. 그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 효사에 들어가서 거의 초육은 자 이제 고난다라고 하는 건데 초육은 뭐예요? 엉덩이 둔자죠. 둔 고누 주목이라 이부 유곡하여 삼세라도 부적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엉덩이가 주목에서 고난이라 주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루터기 나무 또는 나무 등걸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 나무 자르고 나서 그 걸터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편히 쉬는 자리에서 고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부유곡하여 그래서 그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3년이라도 보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자리도 하지 않고 가장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캄캄한 상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모든 나무가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 떨어져 있는데 누가 나를 가려줄 사람도 그래서 이제 앉는 자리다라고 해서 나무 목자의 그루터기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목이라 표현했고 지금 캄캄하니까 살아갈 길도 실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세상에서 저 위에서 두루두루 베풀어 줘야 되는데 아마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나눠 먹다 보니까 나한테까지 그 은택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표현하자면은 그리고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일반 선비로 표현하자면은 이른바 뭐예요? 살아갈 길도 지금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둔고누 주목이라 그러니까 엉덩이 하나 붙일 자리 하나가 제대로 지금 없는 것이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 생활에서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어떻게 돼요? 저 세상 산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3년이 되어도 보지 못하도다 그랬으니까 3년이 되었는데도 나를 구제해 주는 사람이 하나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정치가 도가 그저 이 도를 실현하지 못하면 정치가 굉장히 곤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3세라고 하는 것은 일감 이고온이라고 하는 위에서 이 나온 그저 처음에 이 일감 이고온 저기가 되는 거죠. 북방 수자리가 요 자리가 처음에는 곤괴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감괴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에서 이렇게 보는 요죠. 이 곤이 지금 요 위로 가면서 3년이라 지금 이 3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자나 주자나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꽤 긴 길이다. 그래서 더 이상 3년이라도 이렇게 표현해죠. 3세라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3세라도 3년 넘고 그 이상 더 이상 구제받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고
저 왕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세 이거 매년 안 된다. 좀만 좀 견디면 된다. 지금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요 차이 좀 크죠? 지금 그러면은 막 여기 지금 정자나 주자처럼 3세라도 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옛날에 이게 누구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무슨 새로운 일을 해가지고 그죠? 이 막 그 이렇게 해서 이 군주를 이러한 군주를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 군주를 세우기까지 고생한 사람들이 두루두루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를테면 진문공이 그 헌공한테 쫓겨나가지고선 이리저리 그 황야를 떠돌 때 누가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죠. 계자추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자기 허벅지까지 이렇게 살까지 베어내서 이른바 그 먹였다라고 할 정도의 그 충성을 바쳤던 사람인데 계자추의 추자가 이 추자를 맞나? 어쨌든 진문공 중위가 된 사람. 근데 나중에 이 그 공신들 가운데에서 그 나중에 이제 임금자리에 군주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 이에 빠졌죠. 공신들의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니까 계자추가 가서 나 왜 빠졌느냐라고 해서 항의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 고생했을 때의 그 공을 잊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계자추가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나고 자기 어머니도 늙고 하니까 고향 땅에 어머니나 모시러 가겠다라고 했고 좀 있다가도 영 자기를 부르는 기미도 없으니까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도가 밑에까지 이제 미치지 않아서 여기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자리니까 보통 초 같은 경우는 발이나 발꿈치나 이렇게 되는데 앉았을 때는 엉덩이 개념으로 표현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초육은 양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자면 음에 해당되는 보통 진꾀가 된다 그러면 보통 발로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감꾀의 음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엉덩이 개념으로 해서 둔이라고 썼습니다. 육이 음유로 지비하고 그죠? 음유로서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하고 우거 감험지 하하여 또한 감험의 아래에 거처하여서 제곤 불능 자제해라 그죠? 곤한데 그죠? 고난데 능히 스스로 건너지 못하는 자이라. 그래서 필득 재상 강명지이니 그죠? 반드시 저 위에 있는 강명한 사람이 위원조 그죠? 나를 마땅히 구원해야 한다면은 가히 제기 곤능이라 가히 그 곤함을 건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밝은이다 그러면은 불쾌 위에 있는 바로 사하고는 음양은 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곤해요. 왜? 여기 가다가 보니까 이 자체가 내가 깜깜한 속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되고, 이게 좀 가로막고 있는 상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고난 거에 처해 있으니까 여기도 어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초여 사가 정응이나 그죠 초효와 사효가 정응이 되지만은 사이 양이 거음하니 구사는 양으로서 또 음에 거처하니 위 부정이라 그죠 이도 구사 이게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양이지만은 또 바르지 못한 자리가 되느니라. 그래서 실강이 부중하고 그래서 실제 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강함을 잃은 데다가 또한 역시 가운데 하지 못했고 또 우방곤어 엄하니 또한 저 위에 있는 상륙의 음에게 그저 가려서 고난바가 되었으니 시 오능 제인지 곤일이요 이 어찌 능히 다른 사람의 곤함을 구제하겠는가. 자기 스스로도 지금 곤하기 때문에 남을 구제할 정도가 사 정도 가지고는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 주목지 하에 그래서 주목의 아래에 불능 음부 물이니 주목의 아래에 능히 물건을 그죠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엽지 목례라 바로 잎사귀 가지와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무이라. 사가 근군지 위나 임금에 가까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은 제 탁괴 다른 꾀에 있어서는 분리무조니 그저 돕지 아니함이 없으니
없지만은 이거 곤이 불능 비물이라. 그런데 지금 사 같은 경우도 고난 자리에 처 있어 가지고 능히 다른 사람들을 돕지를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위 주목이라. 그래서 지금 주목이라라고 하는 것은 주목에 권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초육이 주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루터기 나무. 그러니까 나의, 여기서 지금 직접 보자면은 나의 그 안정된 자리를 줄 사람.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는 주목을 누구로 표현했냐면 구사로 표현을 했죠. 구사가 바로 주목이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편안한 이른바 그 살 집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했다. 그래서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자 해석이고, 그러므로 위 주목이라. 둔이라라고 하는 것은 소위 거해라. 여기서도 그래서 내가 앉는 바이라, 앉는 것이라. 둔곤우 주목은, 그래서 주목, 엉덩이가, 그죠? 주목에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 무소 비 부득 안기 거니. 그래서 돕는 바가 없어서 그 거처에 편안함을 얻지 못했으니 거안즉 비곤이라. 만약에 편안함을 얻었다 그러면은, 편안한데 거처했다면은 고남이 아니니라. 이부유곡이라고 하는 것은 음유한 사람의 비능안기 소원이 능히 그 만나는 바에, 그죠? 자기가 그 만난 바에 편하지 못하니 기불능 면허 곤즉 익미암 망동하여. 그래서 이미 능히 고남을 면치 못한다면 더욱더 어둡고, 그죠? 암담해지고 망령되이 행동하여서 이거 어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입어 심곤이라. 그래서 더욱 깊은 곳으로 고난대로 들어가니라. 유곡이라라고 하는 것은 심함의 곳이라. 방 입어 곤하니 바야흐로 더욱 고난대에 들어가니 무자출지 세라.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는 형세라. 그러므로 지어 3세 부적이니 3년에 이르도록 바로 보지 못하니 종곤자이라. 끝내는 고난자이라. 부적이라라고 하는 것은 불루기소형례라. 그 형통한 바를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세라도라고 해야 될지, 3세, 예, 그죠? 3세의 부적이로다.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고난 거니까 3세라도겠죠? 3세라도. 이 곤을 해석을 해주려면 이게 완전히 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끝내는 그 고날 것이라 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뭐 그 같은 내용들이니까, 자 본의에 보면 둔이라고 하는 것은 물지저야라. 그죠? 물건의 가장 낮은 곳이라. 곤우 주목이라 라고 하는 것은 상이 불능안예라. 상하여서 능히 편치 못함이라. 상육이 음유로 처 곤지 저하니, 그죠? 음유로서 곤의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으니 거암지 심이라. 어두운데 거처하는, 그죠? 매우 심히 어두운데 거처함이라. 어두운데 거처하는 심함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고요. 그 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운봉호씨 왈 보면은 괴명은 곤이 강이 위 유소 곤예라. 괴명의 그 곤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 그죠? 유에게, 그죠? 유에게 고난 바가 된 까닭이라. 그래서 효에서 효론 곤이건데, 그죠? 효에서 곤을, 그 곤의 뜻을 논하건대 비특 강곤 유곤이 역심이라. 그래서 다만 강의, 그죠? 강의 곤함이 유의 곤보다도 강의 곤함이 강의 곤함과 유의 곤함이 또한 심하니라.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강이 유에게 고난바가 되었지만은, 지금 효만을 또 놓고 본다면, 지금 초효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오히려 강의 곤함과 그 다음에, 그죠? 강의 곤함과 유의 곤함이 또한 다 심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의 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육에 곤우 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육삼에 곤우 석이 있고, 그 다음에 상육에 곤우 간류가 있는데,
소곤자, 이게 뭐예요? 소곤자, 나무벨 차자에다가 그루터기 얼입니다. 그래서 그 소곤자 그 차얼지목과 그죠? 차얼지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효의 주목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벤 그 그루터기에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전요지초 다시 말해서 저 상륙에 있는 간류가 있는 거죠. 넝쿨입니다. 넝쿨 그 풀이 있고 그 다음에 고누석인즉 뭐가 되느냐면은 우심원이라 가장 심한 것이라 이때 돌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심이고 그 다음에 강의 고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이의 고남이 되겠죠. 그래서 구이의 고남은 고누 주식이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되죠. 고누 구사 같은 경우는 바로 고누 금고가 되고 그 다음에 저 임금인 구호 같은 경우는 고누 적불인데 음식과 거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음식과 거복 수레와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름다운 물건이라. 다시 말해서 양효는 뭐예요? 음식 그 다음에 금거가 되니까 바로 수레 적불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하의 그 복장이 되는 거죠. 신하의 복장이니까 바로 옷 이런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인데 아름다운 것이라. 육효를 별도로 그저 달리 말을 하면은 그저 또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다 고난데 그죠. 양효는 아름다운 걸로 얘기했고 음효는 전부 다 나무니 뭐 돌멩이니 갈륜이 이렇게 표현했죠. 석이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숭앙억음을 가견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을 높이고 음을 내리는 것 또한 가히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깊이 할수록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리학이다 그러면 일단은 무작정 양을 내리고 올리고 음을 내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돌멩이로 볼 일은 아니니까 일단 조금 이따 가서 보고요. 그 다음 또 밑에 있는 합사정시왈 보면은 고는 감태가 서로가 그죠 거듭한 것이니 감과 태가 서로 거듭한 것이니 감은 바로 뭐다 정추요 그죠 바로 가을이 되고 태는 정추가 되고 감은 정북이니 태는 일음이 시득추기 그 다음에 만초 미발이라. 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음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의 음이 시작되면서 가을 기운을 얻었지만은 그 다음에 만초 덩굴풀들이 아직은 미곡인가요? 아직은 풍성하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위간류지 곤이라라고 했고 육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상육 같은 경우는 왜 여기 상육인 이 음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얘기입니다. 알고 그 다음에 육삼 같은 경우는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인데 지금 어디냐? 육삼은 추동 그죠? 추동에 교차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고 여기는 가을이니까 그 사이에 교차점이 되니까 바로 이거죠. 추동의 교차점인데 교차하는 곳인데 만초가 그죠? 만초의 잎사귀가 지금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촌 뭐냐면은 가시만 그죠? 가시만이 있으므로 뭐라고 하냐 거우질려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육삼해번 그래서 진려의 고남이니 진려의 고남이고 그 다음에 초육과 같은 경우는 감지하니 지금 감기의 맨 아래이니 대동지시하라 정이 매우 그저 추운 바로 대동에 그저 추운 바로 겨울의 때이라. 그래서 만초가 어떻게 된다? 상설 소살미죠. 쇠미가 되겠죠. 다 살미 그죠 설상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여서 그죠
죽임을 당하여서 다 쓰러지는, 그죠? 쓰러진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유혈유, 그래서 혈류라고 할 거예요. 쓰러져서 유혈류, 그냥 약간 남아있다라는 거죠. 고단할 혈자가 되니까 약간 남아있어서 소존자, 그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존자 주목일 뿐이니라. 여기서 지금 주목이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무에 그저 이 줄기만 있다, 이걸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목을 두 가지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주목의 주목이라는 그냥 그루터기라는 말, 그러니까 그루터기는 지금 이런 형태로도 보고요. 또 주목 그러면은 그냥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여기다가 기대고 뭐 살고 싶어도 바람막이 돼줄 게 하나가 없더라,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원래는 다 나오는 건데, 어쨌든 주목의 고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런 나무가 있어도 차라리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돼. 이런 나무는 어디 가서 집도 지을 수도 없고, 그죠? 겨울에 비바람을 추운 바람을 이렇게 피해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고누주목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살 집조차도 하나 편치가 못하더라, 엉덩이 하나 붙일 곳이 하나 없더라, 이런 의미로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혈유 소존자 주목이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 떨어져 가지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매우 적어서, 적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래서 적어서 바로 주목일 뿐이니라. 삼료가 다 음이라. 그러므로 개의 초목지 상이라. 음이니까 전부 다가 초목의 상에다가 다 빗대어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상활 이부유곡은 유불명예라 그랬습니다.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두워서 박지 못함이라. 지금 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죠. 유불명야는 혼남하여 더욱 어둡고 어두운 데로 들어가서 자하머 신금니라. 스스로가 깊은 고남에 빠졌느니라. 지금 여기는 자, 양자리에 음이 와서 자, 바른 자리도 아니고 또 군자가 또 아니 되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형통함은 없고 앞날은 더욱더 캄캄할 뿐이고, 내가 무슨 뭐 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캄캄할 뿐이니까 더욱더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명즉 부지어 함이니라. 그러나 박다 그러면은 함으로 그저 빠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지에 보면은, 비지에 뭐라고 하냐면은 제곤지법, 그죠? 이 고난 때를 건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 식력 위주라 그랬죠. 온전히 알고, 그죠? 암과 힘이 있어야, 그죠? 식력으로서 이게 주장이 되는데, 지금 초육 같은 건 힘도 없죠. 그 다음에 음이니까 그저 이 알지도 어두운 깜깜한 거니까, 구이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은 더 음이니까 또 알지도 못하죠. 더 어둡죠. 그러니까 유불명이니, 그래서 소위 치불명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구이는 고노 주식이나 주발이 방내하리니 이용향산이 정이면 흉하니 무군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식의 고나다 그랬어요. 주식의 고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기존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술 마시고 밥 먹는데 고나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그거 하나 찾아야 돼요. 없는 사람이 술 얘기까지 여기다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공자의 말씀처럼, 그죠? 불이 주곤이라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그 술 때문에 고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셨지만은, 그러니까 주식에 고나지 않았고, 주식에 고남이라는 것은 술하고 먹을 것은 그냥 넘쳐나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하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고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디다 비유하면 가장 정확하냐면은, 맹자에 나오는 얘기죠. 맹자의 자사가, 그죠? 맹자의 당시 노나라의 목공이 자사에게 늘 자문을 구했죠. 자문을 구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문을 구했고, 더 이상 재상이나 아예 무슨 뭐 임명직 선생으로는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제사를 하면은 뭐 있다 그러면 항상 누구냐 주방에 사람을 주방장을 시켜가지고 뭐냐면 자사한테 선생한테 갖다 드려라 그러죠. 그럼 잔뜩 뭐 이런저런 술과 고기와 등등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은 자사가 받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가져온 사람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참 아래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또 임금님한테 향해서 또 절도 해야 되죠. 이렇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한 번은 이제 몇 번 계속 이렇게 가져오니까 자사가 아예 들어오는 사람 막았죠. 너 그 앞에 서라. 그리고 그거 절대로 우리 집안에다 들여놓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가져오면은 저거는 뭐다? 이 나 급을 견냥이라. 개나 견냥이라 그랬나요? 어쨌든 저 짐승으로 나를 키우는 것으로 나 알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주식에 넘쳐나는데 원래 이렇게 현인을 만나면은 자문을 처음에 스승으로 모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벼슬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공식적인 녹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굳이 매번마다 저 하인들한테 인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넘쳐나서 물린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날 대로 나 저거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보내줘. 그런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권해서 저걸 어떡하나 했는데 나중에 주불이 방례하리니 그랬습니다. 주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벼슬자리가 뭐다? 벼슬자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불이다 그러면은 지금 구호가 임금이 되기 때문에 구호는 주불에 해당되는 거죠. 주불이다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수한 붉은색입니다. 순수한 붉은색이 되고 자 여기서는 내가 받으면은 얘는 나는 적불이 되는 거죠. 주불이 온다라고. 근데 주불이 온다 그랬으니까 실은 임금의 명이 와야 되는데 주불이 내가 주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요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불이 온다면 임금이 나에게 그 벼슬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 대해서도 뭐냐면은 순주 순수한 붉은색이면은 이거는 군왕의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황주 개념이 있습니다. 노란색인데 황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아랫자리는 경대부에 해당되는 벼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불이다 그러면 꼭 임금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자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임금님의 명령이 바야흐로 온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에게 바로 이제 그 벼슬을 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주식에 권하지는 않죠. 이제 나도 떳떳하게 음식을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용향산이 그래서 오니까 바로 제사를 올리는 것이 이로오니 다시 말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걸 받고 그래서 제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권하기는 하지만은 틀림없이 구호의 임금이 때가 되면 부를 것이니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라 그래서 이용향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씀이 이로오니 제사를 씀이 이로우니 내가 제사를 평상시 지내는 건 아니죠. 향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불이 오면은 나도 이제 벼슬 경대부를 받았으니까 어디에 나가서 임금님과 더불어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회에 가면은 바로 뭐예요? 나도 그 종묘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향사가 이로우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정정당의 벼슬자리에 나가는 것이 이로우니 가면은 흉하니 그런데 이렇지 않고 주불 방례하기를 기다리지를 않고 자기가 먼저 아이고 치명수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빨리 나라도 먼저 가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가면은 흉하다. 그렇죠? 정정당당히 먼저 임금이 불러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는 거니까 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하니까 정자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허물할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흉한 꼴을 당했으니까 네가 네 발로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흉한 꼴을 당했으니까 허물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주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요. 지금 매우 고난상황이 되고 임금이 지금 저런 음에 가리고 했기 때문에 얼른 못 와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갑니다. 이게 흉한 꼴이긴 하지만은 무군이라 그래서 허물이 없느니라 그 의리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요. 그 주불이라라고 하는 내용과 적불이라라고 하는 내용 여기서 꼭 굳이 그 임금님의 그 명이다라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는 자료 중에 1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주불 적불이 나오는 우리가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에 보면은 그 소와 체기편에 보면은요.
그 박언제기를 오피 신전이며 오차 중형이라다 방숙, 그죠? 방숙이 이지하니, 그죠? 방숙이 다다르니 기거 삼천이로소니, 그 다음에 기조 앙앙이로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용을 그린 깃발, 그 다음에 뭐냐, 그 현무를 그린 깃발이, 그죠? 이 펄럭펄럭이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방숙 솔지하니 그러한 그 군사를 방숙이 거느렸으니 약기 착형이며, 수레바퀴 묶어놓은 수레바퀴와 그 다음에 무늬 있는 멍에이며 팔란 창창이로다. 8개의 난방울이 창창거리더라. 복기 명복하니 그 명한 복장을 입었으니 바로 이겁니다. 그 명한 복장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방숙을, 그죠? 방숙을 장군으로 임명을 하면서 준 복장이에요.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주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불사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방숙은 군주가 아님에도 바로 주불이라 그랬고, 그래서 그걸 주자가 여기 시를 해석할 때 주불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수한 주가 아니라 황주의 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불과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 불과 실명자를 쓴 불과 다 같은 내용이죠. 그 외에도 그 불이나 또 가죽이자를 쓴 거나 보불의 불자를 쓰는 거나 다 같이 쓰는데요. 그래서 주불이라라고 하는 것이 꼭 여기 임금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불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높은 벼슬이, 그죠? 구위를 등용하는 높은 벼슬이 왔다라는 건데요. 그 주불이라라고 하는 것이 일단 또 주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강의자전을 보세요. 강의자전을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그 강의자전 첫 번째 번 설문에 불야라 그래서 가죽이자로 쓴 것이고, 가죽이자나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일명은 온필이 되고, 그죠? 이거는 좀 붉은데, 그 다음에 제명이면은 적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소화의 또 채숙편에도 나오는데, 채숙편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시, 뭐냐면 적불 제고요 그랬죠. 적불이 바로 무릎에 있고, 그 다음에 사복 제하로다 해서 행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끝에 발걸에 우리가 어디냐면은 그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버선을 신고 우리가 그다음 바지 위에다 바지 이 끈을 행전이라 그러죠. 그 행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때는 여기서는 지금 적불이라 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소와 사간편에 보면은 이거는 뭐 이제 그 낙양으로 주나라가 천도를 하고 막 집 지으면서 이제 나라가 복되기를 비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나면은 평상에 재우고, 그 다음에 제 의지상 치마를 입히고, 그 다음에 군주가 갖고 노는 군자가 갖고 오는 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놀게 하고 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울음소리가 또 우렁차고 주불사왕, 그 다음에 주불을 갖고 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불이다 그러면 바로 그래서 실가의 군왕답게 어려서부터 이제 키우는 모습으로 이제 주불이라 표현했고, 바로 그 위에서 아까 읽었던 체기편의 주불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부인 바로 방숙의 바로 주불이기 때문에 황주의 불이 되고,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적불 개념으로 이제 쓰는데요. 적불은 아래 신하가 되고, 그 밑에 보면은 일명, 이명, 삼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명에 따라서 이제 복장까지를 이제 쭉 표현하는 말이니까 그건 일단 빼겠습니다. 어쨌든 자, 불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구에서 나오는 주불이라라고 하는 것이 그 꼭 임금님이 아니라 이러한 나에게 주불이라라고 하는 이런 벼슬이 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주자가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니까 조금 이따 보시고요. 자, 일단 정자의 해석을 보면은 주식이라라고 하는 건 인소욕이 소위 시혜자라, 그죠? 사람이 다 바라는 바이고 또 이것을 또 은택을 베푸는 바이라, 그죠? 임금이 밑에 신하들한테 항상 제사를 지내고 나면 술과 고기와 이런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은택을 베푸는 것이니 이 강중지 제이 처 곤지 시하니, 이가 강중한 재질로서 고뇌 때에 거처하니 군자 안기 소우하여, 군자가 그 만나는 바에 편안하여서 수 궁액 험난이라도 비록 궁액 험난함에 궁액하고 그저 험난하더라도 무소 동기 심하니,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바가 없으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벼슬자리라도 얻어볼까라고 하면서 아첨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불률 기위 곤예라. 그 곤이됨을 걱정하지 않느니라. 소곤이라고 하는 것, 고난바라고 하는 것은 유곤어기욕이라. 오직 그 하고자 하는 바, 먹고 싶은 거, 그죠? 예, 그 고난바이라. 고난바이고 군자 소욕자. 그런데 군자가 바라는 바는 택천하지 민나고 그 은택이 저 백성들에게 그저 백성들을 자 윤택하게 하고 제 천하지 곤야라. 천하의 곤함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미등수 기 욕시 기해라. 그런데 지금 구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하고자 그저 그 은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위 고누 주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고뇌, 그러니까 은택을 베푸는 것. 내가 두루 천하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고자 하는데 은택을 베풀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바로 주식이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니라 그냥 은택 개념으로만 이렇게 표현했고, 대인군자 그 회기 도의 고너하하여, 대인군자는 그 도를 품고 아래에서 지금 곤하고 그죠 곤하다가 필득 유도지 군이 구이 용지 연후에야 반드시 도가 있는 유도한 임금이 구하여서 씀을 그죠 씀을 얻은 뒤에야 능시소온이라 그죠 능히 그 자기가 그 쌓고 쌓은 바 품은 바를 베푸니라. 이가 이 강중지 덕으로 강중한 덕으로서 곤어하하나 아랫자리에서 곤하기는 하지만 상류 구호 강중지 군하니 위로 구호에 강중한 임금이 있으니 도동덕합 그죠 도가 같고 덕을 합하여서 필레 상구라 반드시 와서 서로를 구하니라. 그러므로 온 주불방내라 하니 방내라고 하는 것은 방차레야라 바야흐로 또한 온이라 옴이고 주불이라라고 하는 것은 왕자지 복이니 왕자의 복장이니 바로 펫을 무립가리개라라는 거죠. 주불이라 앞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 거니까 천자 같은 경우도 종묘에 제사 지낼 때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바로 이제 하는 거니까 항상 앞에 가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슬이라라고 표현했고 이 행례 그러니까 정자는 지금 그냥 왕자의 복장이라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냥 임금이 발탁하는 개념으로만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 행례 이로써 행하여 온다는 것은 그죠 온다는 것은 가고 온다 행례 이로써 가고 오는 것은 가고 오는 것이 위의라 그죠 이것이 의리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폐슬로 얹으라 그래서 폐슬로서 말함이라. 이용향사에서 이용향사는 이 지성으로 통신명 예니 향사라고 하는 것은 지성으로서 신명에 통하는 것이니 제 곤지시하여 곤의 때를 당하여 이용 지성을 그죠 그 지성으로서 지성을 써서 하는 것이 이로움이 지성을 쓰는 것이니 여향사연이면 마치 제사를 올리는 것처럼 한다면 기덕이 이미 정성스러워서 자는 감통어 상하니 스스로가 능히 위에까지 감화시켜서 통할 수가 있으니 자석 현철이 예로부터 어진이들이 고노유원이 덕졸 승문하니 그죠 그 유원한데 아주 멀고 그죠 멀리 있는 데서 곤한데 덕이 마침내는 저 임금님 귀에까지 올라가니 도졸 위 용자는 도가 마침내 쓰임이 된다는 것은 유자수 지성이요 오직 스스로가 그죠 지극한 정성을 지킨 자일 뿐이니라. 정흉무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자 같은 경우는 정자 같은 경우는 주불방내 이용향사라 그랬는데 앞에서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을지 이 사람은 아직은 지금 벼슬자리를 못 받은 상태니까 주불방내하고 난 뒤에 이용향사가 됐으니까 주불방내를 받고 마침내 발탁 받은 거죠. 그래서 함께 임금과 더불어서
지극한 정성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용향사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뜻인데 안 그런 상태에서 그냥 뭐 재산이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고 향사다 그러면 더군다나 나라 종묘제행사에 향사 올리는 것이 되는 거니까 내 집안에 뭐 한 조상한테 올리면서 제가 잘 되기를 비는 그 제사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발탁 받아서 조회하면서 조회할 때 드리는 종묘의 향사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저기 정자의 해석이니까 그래서 뭐구라 방곤지 시에 그저 바야흐로 고날 때를 당하여 고날 때에 약부 지성 안처하여 만약에 그저 지극한 정성으로 편안한 곳에 처하지 아니한다면 편안히 거처를 편안히 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하여서 이사 명하지 아니면 이로써 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왕이 굳이 가서 그 벼슬자리를 구한다면 범난 득흉하리니 어려움을 범하여서 흉함을 얻을 것이니 내 자취하라. 이것은 스스로가 취함이니 장수구려 장차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의 해석은 허물할 데가 없다 요 해석입니다. 그래서 불탁시 정은 때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가는 것은 내 불안 기손이 이것이 그 곳에 편치 못한 것이니 위소곤동예라. 그래서 고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움직이는 바에 그저 고남이 되고 또 실 강중지 덕하여 그래서 강중한 덕을 잃어서 자취 흉회하니 스스로가 흉하고 뉘우침을 취한 것이니 하소 원구리요 누구를 그저 어찌 원망하고 허물하겠는가. 제 괴 이오는 여러 괴들의 이효와 오효라고 하는 것은 이 음양 상응이 길하거니와 그저 음양으로서 서로 응하는 것이 길함이 되겠지만은 유소축괴와 그죠 그 다음에 이 곤괴는 내 그 다음에 액어 음이라 다 음에게 그 액을 당한 것이라 그러므로 동도상구하니 같은 도 있는 자들끼리 서로 구하니 소축은 양이 소축이요 소축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음에게 그친 바가 되고 곤괴는 양위 소엄니라 양이 음에게 가린 바가 되느니라 라고 해서 해석상이 이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 주불적불 관계에 대해서 그 밑에 주자 한번 보세요. 주자가 767 끝에 보면 주자가 주불과 적불이라고 하는 것은 약여 이천설사 서전 중에 설 신안이 그러니까 이천이 그 여기서 설명한 것은 서경에 있는 그 설명이 서경에 있는 그 신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니 개시 적불즉 가커니와 그래서 다 바로 적불이라고 하면 가하겠지만은 옳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경에서 조금 전에 본 거죠. 시경 가운데에서 강류 주불이 사황이라고 하는 일구의 설명은 방숙이 그죠? 방숙이니 그죠? 아까 읽었던 체기편이었죠? 체기편에 나왔던 그 소화 체기편에 적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불이 사황이라 이에 그저 반짝인다 빛나도다라고 하는 일구 시설 이 일구절은 시설 방숙 바로 방숙을 설명한 것이니 그래서 어리의 우사 유 심통이라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다스리는데 또한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심히 통하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꼭 이거를 적불이라고 하는 것, 주불이라고 하는 꼭 임금이 온다라는 것보다도 나에게 벼슬자리가 온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 더 의미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고노주식은 그죠? 고노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염어 고내지 의인이 바로 염어다 그러면 아우 배불리 물리도록 먹어서 싫다라는 뜻입니다. 물리도록 먹어서 싫고 나한테 지금 계속 이 먹을 것만 계속 보내주는데 이건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나를 바로 그 등용을 시켜서
내가 세상에 도를 펴놔야 된다. 그 도는 펴내지 못해서 하는 바로 고뇌의 뜻이니 주식이라라 또는 뭐냐 배불리 뭐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인지소욕이라 그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바이라 그러나 취폭과의 즉 취하여서 그죠 지나치게 취하고 배부르는 것이 그 과의 적당함을 넘는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뭐가 된다? 시반위 소곤이라 오히려 도리어 이것이 곤하게 된 바이라 그죠 오히려 여기서 아이고 내가 너무 물리도록 해서 내가 이거 곤핍한 상황 오히려 좀 곤하다 참 피곤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피곤한 상태 주불박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응지하라 그 다음에 구이는 유강중지 덕 강중한 덕이 있어서 이처 곤시하니 그래서 고뇌 때에 처했으니 수무흉해의 반곤어 듣기 소욕지 다라 비록 모름지기 흉해는 없더라도 도리어 그러나 그 하고자 하는 바에 그 다음에 곤함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상이 이와 같으면서 그 점은 이 향사요 그죠 향 제사를 올리는 것이 이롭고 그다음 만약에 정행 가서 행한다면은 그 때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흉하고 의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무군이라 아마 주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까 치명수지라라고 한 데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나라가 전체적으로 고난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나라도 그저 계속 이 저기 뭐야 계속 음식이나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맹자도 그런 경우였었죠. 계속 이제 임금님의 패백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이 나를 쓰려면은 구체적으로 나를 갖다 높은 자리에다 앉히고 그 다음에 정책으로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매번 임금한테 절하면서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노고로서 한꺼번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을 구차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인데 그래서 이제 가서 요구해서 이렇저렇 하니까 나를 도우려면 내가 나한테 무슨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진목공 같은 경우가 진목공한테 간 게 누구였었죠? 저기 어물전에서 일했던 그 누구였냐? 저 누구였지? 이런 경우도 나중에 그 오고대부라고 하는 사람 오고대부 양가족 백리요 오고대부 그 양가족 5장을 가지고서는 여기를 만났다 그랬죠. 숫자가 맞나? 오고대부 오고대부라고 하는 별명 당시 사람들이 양가족 5개를 바쳐가지고 뭐 재상자리 얻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필요하면은 그렇게라도 이거나 물론 이제 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잘 길러서 나중에 진목공 귀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발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의리상에 허물이 없다라는 이 주자의 이 말도 이건 거의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필요하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 그 나라의 그 곤함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주자가 염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밑에 지금 주자가 그 해석을 다시 한번 해놨는데요. 누가 보면 혹자가 묻기를 돼 있죠. 곤우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곤우주식을 본의에서는 작염어라고 해서 그죠? 염어 사용녀라 하니 여하오 이렇게 돼 있죠. 그 하고자 하는 바에 아유 실증이 나고 배불러서 너무 이렇게 그 좀 피곤하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차시 곤어 호저사요 그죠? 저 여기에서 그 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 좋은 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곤지시의 좋은 일에 있는 것이니 여기서 지금 곤한 것은 저 좋은 일에서 곤한 것인데 좋은 일에 그러니까 임금이 나를 생각해 가지고 계속 주식을 보내는 거죠. 자사한테 보내듯이 계속 보내는 것인데 제 곤지시에 그죠 곤의 때에 있을 때에 곤의 때에 있을 때에 유곤어 호사자가 있고 또 유곤어 불호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곤의 때에 있을 때 그 좋은 일에서 곤할 때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곤할 때도 있다. 너무 많이 나한테 뭐 좀 오히려 이렇게 피곤해져 버리는 거죠. 적절하게 중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효는 지금 그 구이효는 시 호요 그죠? 좋은 일이라 그죠? 좋은 효인데 당 곤지시죠. 곤의 때를 당하여서 곧 시 곤어 호사라 그죠? 좋은 일에 바로 곤한 것이니 바로 뭐냐면 여감시 화천루요 한별조
뭐예요? 경심이라 하니 바로 화조호희롱 저물이니 저시 각 발인호 부저의사라.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뭐와 같으냐면은 두보의 시에 여기서 나오는 그 밑에 일쪽의 밑에다 해놓은 거죠. 이쪽에 밑에 그 춘망이라라고 하는 우리 자료 아까 드린 거 춘망이라라고 하는 두보의 시가 있는데 지금 요게 언제 때냐면은 그 당현종이죠. 당현종 때 누구죠? 저기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죠.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그 양귀비 뭐 죽게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보가 다시 이제 장안으로 돌아와서 이때 두보가 장안으로 돌아와서 이를 수습하려고는 했지만은 아직 신분은 벼슬자리 신분이 굉장히 낮았어요. 낮고 거의 뭐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 와중이니까 그때 그 읊었던 심경입니다. 국파 산하제요. 나라는 이미 다 무너졌는데 산하는 여전하고 그죠? 산하는 여전하니 성춘 초목심이라 그죠? 이러한 시절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안에 저 봄이 오니 모든 그저 초목들이 다 제가 푸르렀도다 이렇게 되죠. 감시화 철루요. 그 다음에 한별초 경심이라. 이 때 그저 이 때를 느껴서 때를 타니 다시 말해서 봄이 되어서 저 뭐요 새들이나 그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음양 짝이 돼 가지고 끼리끼리들 모여서 희희낙낙거리고 꽃들도 또 활짝활짝 다 피는 것을 보면서 그죠? 꽃 위로 눈물이 떨어지니 철루라라고 하는 거 눈물이 뚝뚝 눈물을 흩뿌리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하는데 해석이 이게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때를 느껴서 봄이 왔구나. 때를 느껴서 저 꽃들을 보면서 꽃들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이른바 가족들을 본인이 만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화목한데 나만 혼자 그러지 못하구나 라고 하면서 꽃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별조 경심이라 저 가족들과 그 이별한 것을 내가 한데 여기면서 저 조경심 저 새가 울기만 해도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족을 그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전쟁에 휘말렸죠. 봉화연 3월이요 그랬죠. 계속 봉수대에 불이 올라오는 것이 그저 3개월 동안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가서 저 만금이라 이러한 상황에서 집안에서 온 저 편지는 내가 만금을 주고도 바꿀 것이다. 만금과도 그저 이른다. 그러니까 만금에 저한다니까 만금 가지고도 그저 내가 만금을 밀쳐두고라도 집안에 편지가 왔으면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일두요 경단이요. 그래서 밀두나 백두. 나 뭐 이 고생고생 하다니까 머리는 허해지고 그래서 극적극적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영양도 부실하고 하니까 자꾸 오히려 머리만 짧아지더라. 자꾸 빠진다 이 소리죠. 머리만 자꾸 빠진데 혼욕 불승 잠이라. 그래서 더욱 그죠? 이 잠이 단 비녀죠. 저 비녀조차도 더욱더 꽂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콘이다 가면 이렇게 더욱 매우 심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금 저 때에 그 꽃들은 여기서 지금 주자가 해석한 저 때를 느껴서 꽃들도 꽃들의 눈물이 아까 지금 그 얘기예요. 나도 때를 느껴서 저 꽃들은 화창하게 잘 피었는데 나는 그저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그저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별이 한스러워서 새소리에도 마음이 그냥 덜컹덜컹 하는데 이렇게 이 표현인데요. 보면 원래 꽃이나 새라고 하는 것은 호오희 저물이니 서로가 그 좋아서 희롱하는 저 물건들이니 그저 좋아서 즐기는 물건들인데 저 시에 이때에 저 뭐예요? 각 발이니에 문득 도리어 사람이 불호저의 그저 좋지 못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니 그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니 일어났다라는 생각이니 바로 시인호물이 그죠 저 좋은 물건으로 인하여서 바로 오히려 고남이라.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참 좋은 물건으로 인해서 주식을 봤는데도 참 내가 배부르게 임금님이 보내준 술도 먹고 뭐 고기 보내준 고기도 먹고 맛있게도 먹는데 세상에 도가 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내가 고달프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건으로 인하여서 고난 것이니 주식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식 보호 여차라. 그죠? 주식으로 배부르다 한다는 거 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불방내라고 하는 것은 주불방내 이용향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용향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지사군즉 이로써 임금에게 가면은 군이 응지하고 그저 응하고 이지사신즉 이로써 신을 섬긴다면 신이 응지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싸우면 그렇더라라는 것이고 또 묻기를 곤괴 이오효의 다 이용제사라고 했는데 오효에도 이용제사 이효에는 이용향사 이렇게 돼 있죠. 시여하야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니 어째서입니까? 그랬더니 타득 중정 그죠? 저 중정함을 얻었고 또 사취 무응이 심전 일저 의사라. 그다음에는 그러네 실은 양이니까 둘 다 양이니까 무응 그죠? 서로 간의 정응은 아니지만은 마음은 오로지 한결같다라고 하나이다. 그죠? 마음은 같이 하나이다라는 뜻이라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와 향사라는 것은 상지, 개설, 제사. 생각한데 다만 둘 다가 다 향사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무나 자가 활인 거향하고 그죠? 문화자 활인이니 거향 타인 제지설이라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자기 집안에 그죠? 자기 집안 사람들은 그죠? 자기 집안 사람들은 없고 향이라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향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임금으로부터 적불인지 적불을 이렇게 받고 그래서 벼슬자리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종묘 제사를 지낸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 뜻을 되게 어렵게 표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상활 고누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이라 그죠? 고누주식은 내가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경례라 그래서 고누주식 뒤에 바로 주불방내라라고 하는 말은 생략돼 있죠. 이미 고누주식의 그래서 가운데 했기 때문에 결국은 벼슬자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벼슬자리가 경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이 같은 사람을 등용하면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아까 이용 향사의 뜻이 나라의 경사가 되니까 수고노 소욕하여 미능시하여 인이라. 비록 하고자 하는 바에 곤하여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능히 시혜를 베풀지는 못하지만 은혜를 베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숙이 강중지 덕하여 그 강중한 덕을 지켜서 필릉치영이 유복경례라. 틀림없이 형통함을 이루어서 복경이 있으리라. 수사 미 형통하면 모름지기 그자면 때가 아직 형통하지 아니하면 숙이 중덕하여 그저 그 중덕을 형통하여 아니다. 수사시 미형통이라도 숙이 중덕이면 그죠? 그래서 그 중덕을 지킨다면 또한 군자의 도가 형통하리니 그래서 이에 내 유경례라라고 했고 거기 다 읽은 거기 그 경과 관련해서 그 비지에 보면은 비지의 중덕은 그죠? 중덕은 능제 시지곤이라 그죠? 중덕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때의 곤함을 건널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왈 경이라 때의 그 고남이니까 그래서 효에서는 시사 때와 그 일을 때와 일을 논한다면 왈 흉무의 상이라 그죠? 흉하기는 하지만은
바로 그 허물은 없다라는 상인이 대체로 근데 등림은 주자 해석하니까 그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 주자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상에서는 논덕 그죠? 그 상으로 보자면 덕을 논한 것이니 그래서 왈유경이라라고 하는 것은 개, 가, 여즈이라 가와 그죠? 같은 뜻이니라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이다 그러면 더 큰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3은 지금 6이 같은 경우는 아직 벼슬 자리가 없을 때는 그냥 임금으로부터 그냥 주식이나 받는 상태였고 지금 6.3 같은 경우는 제후가 되는 거죠. 제후가 되는데 곤우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학자들은 밑에가 뭐예요? 음이니까 양이니까 단단한 강이니까 석이라 이렇게 표현했대지만 실은 이것은 제후자리죠. 제후자리인데 곤우석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 구이는 벼슬자리는 없지만 주식에 너무 그저 물렸고 여기는 제후 같은 경우는 봉토를 받죠. 그래서 제후의 그 녹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녹에 대해서 그 석에 대해서는 자 석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이쪽에 보면 곤우석이라라고 표현했는데 뭐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은 제가 강의자에 뽑아낸 겁니다. 그 양천 물리편에 물리론 편에 보면은 토에 정미로운 것이 그죠? 정미로운 것이 위 석이 되는데 석기의 그 핵이라 석은 기의 핵이라 석이라고 하는 것은 흙 속에 있는 그 기운의 핵이라 표현했고 기지생석이니 그죠? 기운이 바로 도를 생겨나게 하니 마치 유인 근맥지 생과아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의 그 근맥이 그죠? 손톱이나 이빨과 같은 것을 단단한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방에서는 사람의 이제 근골이 단단하면은 역시 치아나 손톱이라는 것도 단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근맥이 바로 손톱이 되고 이빨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추에 나오는 석이라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라고 하는 건 땅이라고 하는 그죠? 중에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또한 양 중에 음이니 양 중에 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석은 중에 양이요 양 중에 음이라. 하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음정보양이니 음은 정이요 음의 정은 바로 양을 보충하는 것이니 그래서 고로 산 중의 음이라 양중이다라고 할 때는 간괴 산괴가 양이죠. 그래서 산괴가 양이니까 그래서 양 중에 음이니 양정보양이라 그래서 산이 돌을 품고 있다. 요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감괴가 뭐예요? 우리 감괴는 양괴가 되죠. 밑에 여기에서 감괴는 양괴이죠. 양괴에서 음이죠. 지금 산 중에서 뭐를 품고 있다? 돌을 품고 있다. 지금 이 표현을 하나 볼 수가 있고 이 표현이 기가 막히게 여기가 좀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포 뭐 등등등등의 파름이 있죠. 파름 가운데 석이라고 하는 것이 훈에 해당되는 거죠. 파름 기억나나요? 우리가 오음이다 라고 하는 거 원래 오성 개념이고 8개에 맞춰서 1감, 2곤, 3진, 그 다음에 4손, 5중, 6건, 7태, 8간, 구리 해가지고 파름이 있죠. 여기는 가죽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돼요? 박포가 되는 거죠. 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이 되고 사가 되고 그죠? 사가 되고 그 다음에 금이 되고 석이 되고 하는 거죠. 금이 되고 석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파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게 서경에 보면은 격석부석이라고 해서 이제 저기 돌로 만드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경이죠. 경을 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석은 경례라. 그러니까 지금 육상 같은 경우는 재우니까 이런 바에서 두루두루 뭐예요? 악기도 두드리고 그죠? 두루두루 이제 왜냐하면 여기는 작은 데로 이렇게 자기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산천의 제사를 지내니까 역시 제사에 쓰는
그것이 바로 경이 있는 거죠. 경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의 뜻으로도 쓰여 우리가 쌀 한 석이다라는 말 씁니다. 한 석이라라고 할 때는 열마를 한 석이라라고 표현하고, 거기 보면은 그 전한서의 식화지에 보면은 치전성 백묘라 그랬습니다. 전을 다스리는데 그 백묘에 묘자는 그 원래 저 강의자는 저렇게 썼고 우리는 일왕무자로 쓰는 거죠. 일왕묘로 읽는 건데요. 그래서 백묘의 그 전을 다스리는데 해마다 수묘 일석 반이라 그 한 일왕당 한 석 반을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금으로 거둬들이는데 이것이 곡식 뭐가 되느냐면은 150석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150석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 일석반인데 150석이 되나? 완대가 되는 거죠. 10석 150석 1석반 10석 15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여기 강의자전 여기 그 인터넷상에 있는 게 오타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어쨌든 곡식의 양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석이 뭘로 줬었냐면은 관록 질수 칭석이라 그랬죠. 이른바 관직에 그죠, 그 관원들이 받는 그 녹에 그 순서를 따로 일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삼공 같은 경우는 호칭 만석이라, 이렇게 옛날에 만석군이다 그러면은 삼공벼슬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아래로 이제 백석씩 점점 감해서 이르러지니까, 그러니까 육상 같은 경우는 그 제후가 되잖아요. 그죠? 변방의 제후가 되니까 뭘로 받느냐면은 녹에 있어서는 그죠? 이거 뭐 물리도록 많아요. 그죠? 뭐 굶어 죽을 일도 없고, 그래서 녹에 물리는데, 그죠? 녹에 물리기는 물리는데, 거기 밑에, 이왕이면 그 봅시다. 역시 또 술 또한 뭐냐면 석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야, 사기에 골계전에 보면은 신하가 술 한 말을 마셔서 또한 취하기도 하고, 한 석을 마셔서도 취하고, 뭐 많거나 적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저울의 이름이라라고 했으니까 무게를 다는데 120근을 또 석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석이라 표현하는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자, 여기서 석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가든 이제 괴의 모양으로는 밑에가 양이 있으니까 요 돌에 힘들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뜻으로 보자면은 자, 이제 녹은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궁할 일은 없죠. 다만 그 자리에 그 일 때문에 계속 변방으로 돌고 하다 보니까는 참 고나다 이 소리예요. 이제 벼슬 자리도 보다 싫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고누 진려함에 또 그 다음에 어디냐, 거우 진려라 그랬어요. 진려라고 하는 것은 남가새라고 하는 풀인데요. 남가새라는 풀에 거처했다. 저 해안가나 이런 쪽에서 그 해안가에서 자라는 풀이니까 지금 632 근무지가 어디라는 소리예요? 저 변방이라는 소리죠. 바닷가 저 변방에서 내가 계속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진려에 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면 거기 그것도 하나 써놨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 그 곤괴 632의 진려라고 쓴 게 첫 번째 그 남가새라는 식물명이죠. 식물명이고 진력과이고 1년생 초본이고 경포복어지, 그죠? 줄기가 땅을 계속 기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앙무대를 못하고 계속 바깥으로 빙글빙글 도는 신세가 되겠죠. 엽이 그 우상복엽이고, 그죠? 이 날개 모양이면서 겹쳐서 나는 거고, 꽃이 피면, 여름에 꽃이 피면은 조금 작고 좀 누런 꽃이 되고, 과실에 보면은 가시가 있습니다. 종자는 약으로 쓸 수 있고 바로 자양강장제로 쓰는 거죠. 자포 작용이라, 그러니까 자양강장제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피고 이때 진려는 아마 이제 남과 새의 개념보다도 어쨌든 그 밑에 거기 있죠. 생장어 해빈 사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닷가나 모래땅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중국 땅에 보면은 바닷가 아니면은 저 모래땅이 어디에 저 티베트 고원 쪽으로, 그죠? 서쪽으로 이렇게 주로 근무한 경우가 지금 많았다 있어요. 서쪽이나 북방 쪽으로. 그래서 혹칭 뭐 승추라 이렇게 표현했고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마름새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마름새.
제가 마름새를 어디서 가서 봤냐면 여기 육군사관학교에 그 박물관에 육군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옛날에 그 성벽이나 보면은 여기 지금 요렇게 된 거 있어요. 그죠? 이게 사각형 모양이 되니까 삼각형 마름새니까 어디를 굴려든지 간에 하나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죠? 세 개가 요렇게 밑에 산발이가 되고 어느 쪽이든지가 하나 이렇게 올라서 만약에 모르고 수풀이 있으니까 수풀 속에다 마름새 쫙 다 떠넣혀 놓습니다. 하나씩 쫙 이어지게 해서 쫙 던져놓고 아니면 얕은 물에다 해놓고 만약에 성벽을 올라가려고 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다 쇠니까 쇠가 굉장히 뾰족해요. 보니까 일단 적군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나 나왔느냐면은 상진려적 동서라 이렇게 됐죠. 진려의 동서상이라. 동서가 뭐예요? 뚱시 뭐죠? 뚱시 그러면 시장이죠. 또 물건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저기 뭐더라? 네가 뭔데? 라고 할 때 셔머 뚱시 니여 셔머 뚱시 하면 네가 뭔데? 니깎게 뭔데? 라고 할 때 욕할 때도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당나라 때 동시가 있고 서시가 있었죠. 워낙 그 장안이 크니까. 그래서 동쪽과 서쪽으로 시장을 둬서 동서 그러면 시장이라라는 물건이 있고 거기에 온갖 물건들이 다 나오니까 물건이라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또 이제 욕할 때 니깐 놈이 뭐야 라고 할 때 이제 쓸 때도 뚱시라는 말 쓰는데요. 그러니까 진려라는 그 물건을 본뜬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상진려적 동서라. 그래서 마치 뭐냐면 철진려, 이름을 철진려라고 부르거나 진려 골타라 이렇게 부르면 타자, 우리가 늘어뜨릴 타자를 이렇게 쓰던가요? 진려 골타라 했으니 구시에 옛날에 일종의 병기라 그랬습니다. 저기 그 간체자로 된 거 제가 여기 정체자로 바꿔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두 가지를 거기다 써놨는데요. 일종의 그죠? 고대의 군용적 장애물이라 옛날에 그 군대에서 쓰던 장애 물건인데 이 총예덕 삼각하고 그죠? 그 삼각형의 꼴로 그죠? 끝이 뾰족하고 철편이 연자철 성곤이라 그래서 삼각형의 철편으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철편이 이렇게 이어져서 한쪽 위는 이렇게 그죠? 꼬지처럼 만들어진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모양이 약 초본식물 진려라. 그래서 그 초본인 풀인 바로 진려라고 하는 식물의 그 형상이라. 통상 포치어 도로상이나 이제 막 도로 저기 쪽에 적군들이 잔뜩 올려갈 때 위에 뭐 풀들도 이거는 위에다 쫙 깔아놓으면 되죠. 그래서 도로 위에나 얕은 물 속에다가 쫙 깔아 놓아서 용이 적인적 침입이라. 그래서 적군들이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쓰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말로 마름새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별로 못 느끼는데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우와 저거 진짜 대단한 무기가 되겠더라 싶더라고요. 왜냐면 말이 도로에다 쫙 말을 만약에 밟았다 그러면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고 발 고장나서 이제 다 죽어버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기 암기로 쓰는 건데요. 고대의 무협에서 쓰는 건 일종의 금속의 연자적 암기라. 그래서 대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있는 그런 암기 몰래 쓰는 무기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곤우석하며 거우질려라라고 하는 것은 632 제후로서 그저 이른바 그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변방으로 돌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 겁니다. 집에 들어가도 집 처자는 어디에 있어요? 저 낙양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지금 이 변방으로 돌다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도 불견기처라 그 철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흉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족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있는데 계속 변방으로 돌라. 군인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 자식들 교육 때문에 결국은 도시 두고 본인만 혼자 외따로 이렇게 떨어 사니까 참 곤하게. 이름하여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만약에 이게 은나라 말기 때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그 많이 나왔죠. 저 대부들이 계속 변방으로 전쟁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족들은 만나지 못하고 바로 그겁니다. 가족들은 만나지 못하고 매우 그 곤고한 생활을 하는 것. 그때는
곤고 개념이 되겠죠. 참 곤고하고 참 고달픈 생활을 할 때에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까 균하지 못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세금이 새 나가는 거죠. 불균하니까 뭐가 돼요? 두루두루 천하가 불화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 뭐냐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정부에서는 중앙정부는 어떻게 됐지? 자꾸 변방으로 사람들 돌리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한 겁니다. 물론 진려라고 쓴 것은 내 위로는 뭐예요? 손목이라고 하는 음목이 있죠. 그러니까 진려. 그러니까 아래는 양이 되니까 석이라는 말로 쓰고 위라고 하는 건 진려라고 쓴 것은 그럼 이 사람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처한 처지가 어땠냐. 여기가 되니까 자 우리가 노계는 별 걱정할 게 없죠. 그 다음에 그런데 항상 변방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변방을 표현한 말이 진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역을 읽으면은 이 효사를 보다 보면은 야, 이 효사를 쓴 사람은 뭐예요? 대단한 시인이죠. 대단한 시인, 주공 시인이죠. 우리 그 시에 보면 빈풍편, 그 국풍 아니 뭐죠? 풍의 국풍의 가장 마지막 15번째 편이 되는 국풍편에 보면은 바로 주공이 쓴 시로 알려진 것들이 몇 개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유법, 비유법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 시기에 딱 맞게 썼다라는 대단한 그 시인의 그 발상입니다. 시인은 멋대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과학적으로 비유를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요즘 시인 그러면 멋대로 읽는 걸 시인이라 이렇게 보는데 반드시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단어를 갖다 쓰는 겁니다. 632 음유 부중정지 진로 그저 음유하고 중정하지 못한 재질로서 처험극이 용강하고 험한데 처해 있으면서 지금 강을 쓰고 강자리니까 원래 그래서 거양용강이라 양에 거처하면서 강을 쓰니 불선처 곤지 심자여라 곤에 처하는 그죠 곤에 심한데 처하여서 좋지 못한 자이라 그죠 좋지 못한 자이라 석이라라고 하는 것은 견중승물지 물이요 그죠 그냥 단순한 난승지 물이라 단순한 석이라 보시면 지금 안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6.3의 바로 녹의 개념이다. 그죠? 복록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건 녹봉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려라고 하는 것은 자불가 거지 물이니 그저 가시가 있어서 그저 이렇게 거처할 수 없는 물건이니 삼이 이 강험이 상진즉 삼이 강험으로서 위에 나아간다면 위에 있는 두 양이 재상하니 위에 있으니 역불능 승하고 능히 이기지 못하고 견불가 범이라 그죠 단단하여서 가히 또 범하지도 못하느니라 왜냐면 음이니까 그래서 더욱 스스로 고날 뿐이니라 고날 뿐이니 이것이 바로 고누성야요. 그 다음에 이 불선지 덕으로 불선한 덕으로서 구이 강중지 상하니 구이에 강중한 위에 거처하니 이 불안이 그 불안함이 유 자자 거우 진려라 마치 그 가시나무에 있는 것처럼 가시나무를 깔고 있는 것처럼 가시를 깔고 있는 것처럼 하여서 바로 진려에 거처하는 것과 같으니라. 진퇴의 기개 있곤하니 나가나 물러가나 다 그죠 이미 다 더욱 고나니 욕안 기소나 그죠 그 편안한 그곳에 편안하고자 하나 익불능의라 그죠 더욱 능치 못하느니라 궁이라고 하는 것은 기거 소안예요 그 거처함이 편안한 곳이고 처라고 하는 것은 소안주야라 그 편안한 곳의 주인이라 주인이나 지진퇴지 불가의 요간기거 즉 그 진퇴가 불가함을 아는데도 그 거처에 그죠 그 거처에 편안히 하고자 한다면 실기소안이라 그 편안한 곳을 이룰 것이라 진퇴여처 진퇴와 그 다음에 더불어서 처하는 것이 개불가 나아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어느 한 곳에 있을 수도 없고 다 불가하니 유사이이라 오직 죽을 뿐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러다가 그쵸 결국은 죽게 되겠죠. 떠돌다가 지금 나라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떠돌다가 결국은 변방에서 죽고 이게 시에 무수히 지금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그 시들인데요. 무사히 불가라 아마 그 빈풍에도
그 주공이 그 당시에 그 전쟁에 은나라 말기에 전쟁에 끌려가서 이렇게 죽는 그런 대부들에 관련된 것도 거론 써놓은 그 글이 있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래 오직 죽을 뿐이니 기흉을 가지라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주역 개사 하전 제5장의 공자께서 비소곤이 고난이니 그저 고날 바가 아닌데 고난이,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제후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돼 고날 바가 아닌데도 고난이 명필력이요 이름은 반드시 욕될 것이고 비속어이 거하니. 그때 이제 해석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조금 의미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거처할 바가 아닌데도 거처하니 신필위하니 몸이 틀림없이 위태로우니 기욕 차위하여 그 욕되고 또한 위태로워서 사기 장지하니 죽을 기약이 장차 이를 것이니 처기 가 견냐 하니 철을 그 가히 얻어 볼 수 있으랴라고 했으니 두 양이 불가 범야이 범지 취곤하니 두 양은 가히 범하지도 못하고 범하면은 바로 곤함을 취할 것이니 시 비소곤이 곤야라. 이것이 곤할 바가 아닌데 곤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아마 들이받으려고 하다가 음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손목이라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서 스스로가 가만히 그냥 따라야 되는데 하도 고나니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명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욕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악예라 그저 나쁜 것이라. 삼재 이상하여 삼이 육삼이 구이의 위에 있어서 고의 거지나 진실로 그저 거처함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구능 겸유이 하지 즉 그러나 진실로 능이 겸손하고 부드러움으로써 그 아래 그죠 아래 한다면 그죠 아래 한다면 다시 말해서 아래로 간다면 바로 유기에 대해서 그죠 유기에 대해서 그 낮춘다면은 무해의라 해침이 없을 것이라. 내용 강험이 승지즉 그래서 강험으로써 그죠 강함을 써서 이로써 탄다면 그래서 이제 유기에게 저항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구이에게 한다면 불안하고 불안하여 곤을 취하니 이것이 바로 강을 탔으니 불안하고 하니 이것이 바로 취거 진려라. 여거 진려라. 진려에 거처한 것이라. 가만히 있어봐라. 진려에 거처한 것이라. 여시면 이와 같이 한다면 사기 장지하니 소안 지주를 가득이 견노와 그 편안한 곳의 주인을 다시 말해서 철을 가히 얻어보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정자 해석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 음유이 부중정이라 음유하면서도 중정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유차상이 기점즉 흉이라. 이러한 상이 있으면서 그 점인즉 흉하니라. 석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사요. 여기는 석을 사로 가리키고 진려를 이로 가리키고 궁을 삼이면서 처인즉 육이라. 처는 바로 이제 뭐 저 짝이니까 라 표현했는데 맞지는 않죠. 석이 그죠. 진려라고 하는 건 음목이니까 저 위 개념으로 해서 오히려 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가 돼야 되고 진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를 가리켜야 되고 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이니까 삼이 되고 처라고 하는 것은 저 짝이 되는 바로 육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기의즉 그 뜻인즉 개사에 갖추어져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해석들은 아까 제가 먼저 해석한 걸 가지고서는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에 상활 거우진려는 승강야 일세요. 거우진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을 탔기 때문이고 이부기궁 불견 기천은 불상례라. 거우진려라고 하는 것은 강을 탔다라고 하는 요 말에 빌려가지고 아마 주자가 이 사라 표현한 것 같은데 약해서 쓴 거죠. 고누석 거우진려라고 할 거 고누석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까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강을 타고 그 다음에 강을 내가 위에 받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
전에 보면은 거우질려라고 하는 것은 위구이지 강인이 불안함이 유자자예라. 그죠? 그 다음에 불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불선징이라. 그죠? 불선한 징조라 실기소환자 불선지효라. 그 편안한 곳을 잃은 자이니 불선한 효력이라. 그러므로 운 불견 기처 불상예라 라고 했다. 이 소리입니다. 다 이제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그 이 개념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고누석에 대한 해석 자체는 안 되니까 이거는 그 앞뒤로 재서 보셔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땅이 자기 시급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랫땅으로 이렇게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